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돈 중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결혼은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돈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된다면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엄마라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파혼했죠. 그래서 그가 제게 큰 소리로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인간이 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면접을 보러 왔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적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나 서울대예요. 서울대. 농담, 농담. 너는 가뜩이나 오늘도 카페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런 걸로 체력을 낭비하지 마. 내가 과제 도와줄게. 알았어. 제가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먼저 대시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말투 덕분에 호감이 생겼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공부하는 명문대 서울대 학생이었다고요. 저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주변에서 서울대생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걔가 서울대 다니는 거랑 내 인생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은 인생 피기 위해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 각자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내 카페를 가질 거야. 나도 나만의 개척할 삶이 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한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이유가 서울대생이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연애가 길어지면서 남자친구라는 사람도 저에게 은근히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 같았어요. 승희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수능 보는 건 어때? 내 동기들 보면 다들 나이가 제각각이야. 너도 알잖아. 사람들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서 재수, 삼수 끝도 없이 하는 거 말이야. 어차피 조기 졸업으로 졸업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능 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버는 거 보기 안 좋았어. 몸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내는 것이 가장 시간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대학에 잘 들어가서 타이틀을 따면 과외 몇 군데를 하면서 직장인의 월급만큼 벌 수 있는데 안 그렇나 봐요. 옆에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본 증언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할 일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요. 학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바리스타를 공부해왔어요. 부모님에게 늘 후자식으로 받았는데 대학에 가서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걸 싫어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제일 소중한 일인가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발언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오빠에 대해 분명히 말했었나요? 현재 다니는 대학을 위해 노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요? 수능 시험을 볼 때의 성적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조언한 거죠.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내 의도는 당신이 기분이 나빠지기를 원한 건 아니에요. 오빠,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쉽네요.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상대에게 이미 미안한 소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쾌한 소리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트풀 성적만 들이밀어도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건 거기 사장님이 내가 입시할 때부터 롤모델로 삼은 바리스타여서 하는 거예요.
이걸 오빠한테 엄청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오빠 맨날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갔다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계시다니 뭔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오빠가 가르치는 학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빠와 만나는 이유가 무슨 훈계를 주려고 하는 거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 왜 자꾸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오빠 시각에는 내 삶이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건가? 네. 전 여친이었던 그 사람은 자꾸 나는 이런 식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며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의 집은 부자라는 등등을 끊임없이 자랑했었어.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도 참았다가 목이 타서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나도 이야기하다가 열광해서 내 수능 성적을 보여주었어요. 핸드폰은 늘 가지고 다녔어요. 왠지 고등학교 시절 나의 노력의 증거 같아서요. 내 점수를 보고 그 자식, 또 다음부터 수능 다시 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수능 점수는 좋았어요. 정말 내 꿈을 생각해서 제가 입학한 대학교였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의 학벌 자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죠. 야, 너 남자친구 진짜 학교 자부심이 대단하다. 거의 학교 잠바랑 한 몸 아니야? 어떻게 결혼식에도 잠바를 입을래? 옷이 없어서 그래. 제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친구의 별명은 과잠바야. 크게 새겨진 학교 이름이 있는 그 남자는 1년 365일 내내 과잠바를 입고 다녔다고 할 정도였어요. 결혼식은 물론이고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그냥 어디를 가든 기념일에는 늘 과잠바를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입지 않더라도 꼭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과잠바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한 번은 우리 학교에 쟤를 데리러 왔었죠.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을 때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남자친구의 과잠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서울대에 재수 없다. 공부만 하는 새끼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말을 듣자 남자친구는 제대로 발끈하고 화를 냈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문법적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말실수가 있었네요. 야, 넌 뭐래 뭐? 공부만 하면서. 야, 부모가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학원 뒷바라지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받아먹어서 일단 전문대 다니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아이고. 음아가 꼴통 새끼들,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놈들이 꼭 자격지심 쩔어가지고. 야, 그러면 부럽다고 말해보지 그랬으면. 너희들은 이거 입고 싶어도 못 입어. 알겠지. 멍청한 놈들. 전문대 다니는 걸 안쪽 팔리냐. 내가 너였으면 당장 고시원에 처박혀서 다시 공부해서 수능 보던가 아니면 당장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어쩌다 이런 학교에 다닌 후 너희들이 뭘 취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희들 연리한테 한번 들어봐. 아무것도 안 보여? 너희들의 전문대 꼴통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아. 현재라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던 제 친구들의 눈빛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진정한 성품이 나온다던데 그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고 더구나 나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하는 그 전문대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야? 면상에서 욕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 하면 전문대라는 말씀이라는데요. 등급이 높아야만 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놈은 자기가 서울대생이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를 무시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놈은 한 달 내내 저에게 사죄를 하고 제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즉시 헤어졌을 거예요. 사실상 그때 헤어져야 했던 게 맞는데 제가 너무 어렸었죠. 그렇게 저는 끊어야 했던 인연을 붙들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며
그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벽도 높게 느껴질 테고 시험 결과를 보면 오빠도 자꾸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 오빠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잖아. 요즘은 추세를 맞춘다고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서 괜히 오빠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을 돕는 게 오빠도 덜 피곤하겠지. 남자친구였던 그 자식은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취업을 준비했어. 임용고시를 준비했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어디든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아주 여기저기 그저 있어 보이는 직업은 다 찔러보는군. 그런데 당시에는 그 사람을 좋아했었으며 성실함에 대한 점에 대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취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자존심만은 강한 듯 하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으로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낙방하면 그를 위로해주거나 친구들과 만나러 나갈 때 자존심이 상할 것을 우려하여 가끔은 몰래 지갑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 행동에 그 사람이 크나큰 감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 생일에는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대기업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곧 정직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러니 프로포즈를 했을 거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역시 덜컥 승낙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 눈에 콩깍지가 한 10겹이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였어요. 눈을 뜨니 어느새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파혼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연애하면서 두 번째로 마주한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아들 자랑하는 것 때문에 사전 허락 없이 본 콘텐츠를 번역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자기 아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훈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죠. 어릴 때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점쟁이가 난리를 치기도 했었어요. 대통령이 오셨다며 승희야, 너는 아마 영부인 묘지에 속한 것 같아 라고 했었죠. 그랬지만 그냥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준이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지만 곧 청와대 직원으로 승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너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다고 했죠. 아, 혹시 우리 지은이가 인턴이라 월급이 적다고 하면서 순위에 영향을 줄 거래요. 연봉도 꽤 나오는데 그래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들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무시당하고 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지훈이가 계속해서 승진도 하고 할 테니까 너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해. 웃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작에 제가 헤어졌을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시험도 이곳저곳 여러 종목으로 많이 봤고요. 저는 그럴 때도 오빠가 잘했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만약 오빠가 이번 회사에서 정직원 못 된다면요. 아주 만약이지만요.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머나. 웃음 우리 승희가 들은 대로 아주 그냥 똑 부러지네. 똑 부러져. 그래요. 요즘 세상의 남자가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던데 뭐야? 물론 우리 지훈이가 전업주부 같은 거는 아니야? 아깝지. 아유. 그래도 우리 승희가 이렇게 누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은이 뒷바라지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이 아빠를 닮아서 여자를 보느냐? 아주 좋네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예비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에 있어서 꽤 불안해하는 듯 했어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했었죠. 어머니 아들이 학력이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 뭔가를 기대하고 만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였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은 학력이나 외모를 보고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포부를 믿고 만난 것이었죠. 물론 그게 나중에는 독이 되었지만요. 저 당시에 대화하면서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하니 그런 모습을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보일 줄이야.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빼고는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들 집은 아니에요. 제가 듣자 하니까 사돈들께서 애들한테 운을 띄우셨다는데 아이고, 제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의 입방정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은 친정에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 이야기를 그 사이에 자기 엄마에게 전해 들었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상견례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네의 욕심도 함께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럽다고 난리를 하는데 위치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집은 지훈이와 승희의 직장 중간에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 집을 너희 두 사람 다 정말 잘해야 해. 이렇게 양쪽 어른들이 너희를 잘 살게 하려고 팔벗고 나서 주시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뭐 별거라고요. 그저 애들이 이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빚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부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같이 사는 인생이 그래서 말이에요. 아이들 집 이름을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승희 이름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돈 말씀대로 같이 살며 같이 시작하는 것이니 명의도 카참은 어떨까요 해서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자는 건데 명의 같이 한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어떠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요. 제가 굳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 어머니가 왜 부부간의 이름이 셋이나 넷이나 같이 사는 집이면 같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죠? 같이 사는 집인데 와이프의 이름이나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영복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가 오늘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누가 봐도 두 모자가 집에서 말을 맞추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공동명에 대한 운을 띄우자 그 자식이 잽싸게 자기 엄마 말에 의견을 얹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도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허허실실 웃고 계시는 저희 엄마 아빠를 아주 만만하게 본 거예요. 예비 시모와 그놈이 공동명의를 이야기하자마자 저희 아빠가 바로 선을 그어 버리셨어요. 아이고, 남들이 보는 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이 누구 명인지 남들이 할 게 뭡니까? 우리 서방한테 누가 그 집명이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이 서방께서는 누가 이리리 물었어요 꼴을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뽑아와 달라고 할 거야? 무슨 일을 할 거야? 마음대로는 공동명의이잖아. 그렇죠. 사돈들이 그리고 이를 선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말이에요. 승희가 어렸을 때 힘들어하도록 시켜서 시집갈 때는 반드시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집은 우리의 명의로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말이에요. 사돈 말대로 함께 사는 삶인데 우리가 살면서 승희의 집이 곧 집이겠죠. 서류는 그저 형식에 불과하죠. 아이고. 그래요. 그것은 형식적인 서림으로서 아이들 2명을 추가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 2천만 원을 칭찬금 명목으로 지불할게요. 이러면 공동명의를 사용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2천만 원을 대충 공동명의로 지불한다는 것은 무슨 낯선 짓이죠?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저렴한 결혼식장으로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웃긴 게요. 결혼식장을 선택하거나 식사 비용을 정하거나 신혼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자신들은 다소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싼 것을 찾던 사람들이 집 얘기가 나오자 2천만 원을 척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더군요. 저희 엄마와 아빠의 표정이 안 좋아졌고 그에 맞춰서 제 표정도 안 좋아졌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죠. 어른들이 대화하는 내용에 참여하려 한 건 아니었는데 참지 못해서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빠가 우리 식장을 구하는 데는 돈이 여유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겼나 봐요. 설마 집 얘기에 따라서 갑자기 돈이 생겨난 건 아니겠죠? 오빠,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신다는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요. 그런 생각은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집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이름으로 서만 가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명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빠와 결혼하는 건지 현재 어떤 계약을 하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빠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내게 공동명의에 대해 살짝 언급해오던 거 나는 다 알지만 모른 척했던 거였거든. 솔직히 그렇게 하면 오빠도 이해할 거라 생각해서 과감히 그 얘기를 그만하겠지 했었어.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리까지 와서 오빠가 공동명의 얘기를 하리라는 건 나는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엄마, 아빠께 너무 창피하고 죄송하네요. 공동명을 다시 언급하려면 제가 우리 부모님께 집을 안 받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해 살만한 말을 한 건가요? 보네요. 승희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랑 결혼하면 부부 사이인데 굳이 부부 사이에서 너를 끌어내어 따지려 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참아. 공동명의로 하는 걸 이렇게 예민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자기야, 나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우리 둘이 부부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에 맞게 나빠졌고 남자친구도 역시 떨떠름한 표정으로 애써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어요. 말끝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니까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기 욕심을 포장하려고 하는 듯 했어요. 그게 더 기분이 나빴어요. 대체 나랑 내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받아들였길래 겨우 이런 말로 상황을 넘기려 하는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친구도 기분이 나쁜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말한 것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며 입술을 흔들며 설득하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해도 예비 시어머니와 그 아들이 계속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봐. 지금 뭐 짓고 하려는 거야? 결혼 의식이니 어야 아니야. 정말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집을 사기 위해 결혼을 한다고요?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건 사돈댁이 니들한테 뭘 왜 그렇게 어렵지 아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차피 늙어서 죽을 때 한평생 같이 살 거니까 공동명의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남들이 듣는 것도 어디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해주는 줄 알겠네요. 뭐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요? 아이고,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공동명의 하자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응, 결혼식장 비용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쪽 집안에서 하는 대로 수준을 맞춰줬더니 그만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줄을 알고 결혼을 해야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지 그놈의 명이 전에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주세요. 조금 적당히 해야지.
지금 결혼을 하자는 거야? 아니면 재산을 나누겠다는 거야? 뭐야? 얘기를 해보세요. 아, 안 돼요. 오늘 대화에서는 자네랑 사돈이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우리 딸을 못 보냅니다. 이거 뭐예요? 무서워서 결혼을 시키겠어요. 홍동명의 것 안 해줬다가는 일을 크게 저지르겠어요.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뭐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고 너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그 집 가지고 오물쩍 전화해 놓고서는 아주 유새끼라고. 나야말로 우리 아들은 그쪽 집안에 참가 안 되게 못 보내준다. 예,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기분 나빠할 거는 오히려 나야. 지금 오빠한테 그러더라고. 아니면 결혼하겠다는 거야? 집을 구하겠다는 거야? 이런 건 아니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오빠가 그걸 말렸어야 하는 거야? 알아. 엄마, 아빠 말대로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나도 너랑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너 알아서 해. 너희 부모님이랑 모셔나가. 장인어른 아닌 너의 아버지, 아주 더 얘기했다가는 내 뺨이라도 칠 기세네. 양가 어른들은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었고 나는 결혼을 하려는 남자와 서로 원소처럼 노려보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결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결국 그날의 상견례 자리는 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결혼을 보류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상견례 자리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 사람과 저는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연인들 사이의 다툼에서 나온 가벼운 마찰이 아니었고 무서운 마찰이 시작되었다. 엄마와 아빠는 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서로 복잡한 감정과 마음에 괴로워하고 계셨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당사자만큼 심란하고 복잡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5kg 가까이 빠져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몇 년을 만나온 남자와 고작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왜 그 사람은 공동명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던 중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 좀 보자고 말이에요. 나가야겠죠. 헤어지든 결혼하든 결정을 내야 했으니까요. 열흘 만에 서로 마주한 나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건 그 사람이었죠. 너는 끝까지 공동명의를 안 하겠다는 건가 보네? 아니야. 맞지. 나는 오늘 내가 너 보자고 연락했을 때 내가 나온 거면 공동명의하고 결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나온 거로 생각했거든. 너도 진짜 대단하다. 나랑 결혼하는 것보다 너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집 내 명의로 너 혼자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는 어떤가요? 우선 저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 거 잘 풀어보자. 서로 용서할 일은 용서하자고 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자마자 내가 결혼을 물러서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헤어지자. 지금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리되네요. 나는 오빠와 연락이 끊긴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괜히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오빠는 나와 결혼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그 집을 내게 안겨준다면 오빠는 나와 결혼하지 않았겠죠.